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인트로덕션을 다 했고요. 제가 어제 10분 일찍 끝냈죠. 원래 40분까지 수업인데요. 제 첫날이어가지고 시간표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40분에 끝내겠습니다. 40분 내지 한 45분까지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40분에 끝낼게 되도록이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본가를 들어가는데요. 렉처 1 가기 전에 여기를 보셔야 돼요. week 1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죠. 여기서 접두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접두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접두어가 나오면 대략적인 뜻이 뭐다를 미리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각 과마다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A, B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면 뜻이요. 여러분 소리를 내시죠. A, B는 away구나. 이렇게 away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러면 A, B가 들어가서 away라는 부사가 뜻이 뭐냐. away는 멀리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가 불리거나 뭐 이탈이거나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있어야죠. A, B가 들어가서 불리고 이탈이고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보게 될 건데 첫 번째 단어가 자, 발음하시면요. abduct 이란 동사가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doct라고 이거 duct, deuce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duct, deuce라는 소리를 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끄는 손짓을 하면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uct라는 말 이렇게 draw 끌어당긴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abduct 하면은 휙 멀리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abduct했다. 그럼 멀리 끌고 갔다. 뭐 했다? 유괴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읽을 때 멀리라고만 읽을 수 있다면 이거 뜻을 안다면 멀리 이끌고 와서 유괴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 하나씩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A, B 들어가면 away입니다. 멀리 가고 끌어당기고 그래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A, D가 되면은 전치사로 말하면 to인데요. 자, 이 전치사 to가 여러분 전치사 중에서요. 전치사가 뭐 여러 가지 전치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전치사가 뭔 것 같으세요? to는 아닙니다. to 말고 제일 더 많이 쓰는 전치사. on, in, for, with. 그런 거 다 아니고 of요, of. of가 제일 많이 쓰는데요. of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to입니다. 그래서 이 to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래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해도 제일 대표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to라고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말이 go to school이죠. go to school 할 때 학교로 이런 말이 되죠. 전치사 to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로죠. 그렇죠?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느 방향으로 라는 뜻이 첫 번째로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자꾸 가서 보탠다는 부가란 뜻이거나 그 방향으로 가면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 목표 지점에 그런 근접성이거나 이런 세 가지 뜻이 있게 됩니다. 이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어디로 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그쪽에 내가 가서 보태고 또 누가 가서 보태고 자꾸 되는 부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꾸 가까워진다는 근접성. 이게 세 가지 뜻을 나중에 이게 저 본가에서 다룰 겁니다만 지금 대충 봐두시죠. 그러면 예를 적어볼게요. A, D가 들어가서 이게 어디로 이렇게 되는 말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발음이요. join 이러면 여러분 join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join 연결하다잖아요. 어디 join 하면 어디에 연결하다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어디 here 이렇게 되면은요. here가 원래 붙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here는 뜻이 뭐냐면 어디에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소리나 한국어 소리나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이렇게 되니까요. 어디에 붙인다, 어디에 연결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가는 말 되게 많은데 발음하시면요. advocate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advocate가 뜻이 뭡니까? advocate 이러면 지지하다잖아요. 그걸 해석할 때 이 VOC라는 스펠링이 들어가면 이 VOC가 들어가는 말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 사람 밴드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뭐라고? vocalist 이렇게 말할 때 vocal 이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advocate는 뭐냐면 그쪽으로 그게 맞다 이렇게 소리를 내준다. advocate 소리를 내준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좋은 소리를 내준다 이렇게 하여튼 무수하게 많은 말들인데 요 aid는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덧붙여주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단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펠링이 자꾸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 계열 중에 하나인 팬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매달다거든요. 팬드가 매달다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에 무엇을 매단다, 어디에 매단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어디에라는 말로 이걸 붙일 거 아니에요. AD. 근데 스펠링이 동화가 됩니다. 이거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발음이요? append. 이렇게 되면 append가 어디에 매달다거든요. 이런 단어 굉장히 쉬워지는 게 여러분 부록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책 끝에 부록 아십니까? append
appendix 이렇게 되거든요. 책 끝에 부록이 appendix입니다. 자꾸 읽어서 이게 단어가 편한 걸로 만들어 두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읽다 보면 아 맞아 본 것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봤더라도 자꾸 본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본 걸로 생각하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고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거 가지고 재미난 얘기 확장시켜 보면 appendix가 부록인데 사전 찾아보면요. appendix 또 다른 뜻이 맹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로는 왜 단어를 보면 되게 희한하게 부록하고 맹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쵸? 겉보기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단어로 두 가지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근을 알고 보니까 어떠세요? 이것의 원래 뜻이 뭐냐면 매달다고 어디에 매달린 것? 원래 이 뜻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책 끝에 매달린 것이면 뭐가 되고? 부록이고 장의 끝에 매달린 거면 맹장이 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 아하,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뜻이 되는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겁니다. aid라는 접두어가 전치사로 하면 뭐고요? 외우셔야 되는데. 전치사로 하면 to고, 그 다음 전치사 to의 이 세 가지 성질을 말하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고, go to school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방향이냐, 이런 방향성,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는 어떤 것, 그 방향으로 자꾸 덧붙여진다는 부가 요거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방향성만큼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가나 그 다음에 근접이라는 말은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겠지만 세 가지 말이 있다는 거 외워두자고요. 연습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가보죠. an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없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 not이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말은 무정부주의죠. 무정부주의나 혼란을 뭐라고? 무정부주의자를 anarchist. 그렇죠?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이 먼저 적어보세요. 제가 쓴 것보다 한번 적을 수 있는지. 자, anarchist 이렇게 적는데 이 말이 중간에 정부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 이게 archy가 들어가면 정부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정부인 것 같으시죠? 어떤 말들에 archy가 정부로 들어가냐면 군주제를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 안 나죠? 혼자 다스리는 사회를 군주제입니다. 그럼 혼자라는 말이 앞에 접두를 뭐라고 하죠? 혼자, 하나, 모노 혹은 오토 이런 거요. 그래서 모노에다가 monarchy 이렇게만 붙이면 연습을 좀 해보시죠. monarchy 여러 번 읽어보면 요거 모노라는 거 혼자로 다 알고요. 그 다음에 archy가 정부 형태라서 monarchy가 군주제 이렇게 만들면 군주, monarch 이렇게 되는 거. 발음을 자꾸 하시죠. 지금도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여러 번 읽어두는 거면 첫 주 동안은요. 아마 첫 주 동안은 거의 좀 머리에서 다 외우지는 않아도 그냥 아 저런 단어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중얼중얼 떠버리처럼 막 읽어두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주에는 첫 주에 그렇게 연습한 게 다 자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archy가 정부다. monarchy는 군주제고 그다음에 anarchy면은 정부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an이 없다로 대표적인 단어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다 금방금방들 보게 되니까요. 그 다음 단어 발음은 con인데요. con이라고 하면 전치사 with처럼 이렇게 합동이나 함께하거나 조화를 이루거나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합동이거나 모두다 이런 말은 어저께 우리가 이 단어를 봤는데 뜻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con 들어간 단어 뭐였나요? 발음은요? conspectus. 여러 번 읽어서 머리에 생각이야 나라 이렇게 꺼내보시죠. conspectus가 모두를 보게 하는 것. 뭐죠? 개요. 전체를 보게 하는 개요. conspectus. 그러니까 주로 conspectus라고 할 때 어떤 계획 있죠? project. 어떤 프로젝트의 conspectus. 전체를 보여주는 것. 이게 긴 얘기들에. 그럴 때 이제 conspectus 쓰는 거죠. 자, 그때 con은 모두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화라는 말로 con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쉬운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차이른 중에 좀 많이 안 팔렸지만 그 의견의 일치, 조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concord. 자, cold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자체가 heart거든요. 마음. cold가 들어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concord한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말에서 의견의 일치 조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 단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의견의 불일치 이러면 모르십니까? 무슨 cord? 앞에다가 discord.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디스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안 나오죠. 조금만 지나서 디스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굉장히 쉽게 붙어집니다. 디스는 따로따로란 말이니까 의견의 불일치할 때 discord하고 바로 붙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인데 우선 concord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D로 가겠습니다. D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면 아래로 밑으로 저열하게 안 좋게 이렇게 되고 무엇을 떨어뜨려서 밑으로 뭐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말로 해서는 그런 걸 볼까요? 부식하다, 부패하다, 썩다. 부패하다, 썩다. 사회가 부패했다. 이런 말 할 때 D 뭐요? D 이렇게 생각이 금방 안 나잖아요. 다 아시죠? decay라는 말? decay 썩다, 부패하다. 그러니까
이게 독해나 문법이나 하여튼 영문을 읽을 때 그 단어가 금방 보자마자 뜻이 생각이 나야지 이게 순조롭게 빨리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걸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다 이러려면 금방 디케이가 생각나고 디케이를 보자마자 부패하다라는 말이 아주 빠르게 머리 처리가 돼야지 독해를 순조롭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디케이가 부패하다가 되는 건 이것도 뜻이 있긴 있지만 D란 접두어가 안 좋게 이를 뜻하고 있는 거고 어저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발음은요. 어떻게 말했죠? 어떻게? 소리가 먼저 나오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해요? despise 이렇게 읽겠죠? despise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냐면 깔보고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 despise가 뭐? 멸시하고 경멸하다. 그래서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요. despise 적고 여기다가 경멸하다라든지 멸시하다라든지 이런 한국말을 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뜻이 명확해야지 외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외울 때 영어 안에서만 외워라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로서는 그 많은 내용을 다 영어로 굉장히 갑자기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영어로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중기적으로는 한국말의 도움을 받아서 의미를 명확히 하게 해야지. 하여튼 의미가 명확해야지 외워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한국말이라도 자꾸 적어두시면 그럼 또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지나가면은 despise의 동의어를 경멸하다로 외우지 않고 영어로 외우는 거지. despise 동의어를 뭐 condemn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어들로 바꿔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가보죠. this라는 말이 있습니다. this의 대표적인 뜻이 따로따로예요. this의 대표적인 뜻이. 그러면 this가 따로따로인 단어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아까 왜 의견의 불일치, discord 그렇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하면은 대표적인 말이 이거죠. 발음이요. difference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차이 이런 류의 말들은 거의 대부분 this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동의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단어들이 좀 대체로 어렵거든요. 하나만 적어보죠. 발음은요. disparity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요. disparity 여러 번 읽으시고 조금만 지나면은 이거 단어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끊게 되거든요. disparity 같은 단어를 보면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요 ity라는 어미는요. 한국말에 우리가 한국말에서 이제 추상적인 것을 명사화하려고 어떤 어미를 하나 씁니다. 어떤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추상적인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먹을 수 있다. 이걸 명사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죠? 추상적인 거 먹을 수 있음. 이거 어려운 명사를 어떻게 만듭니까? 먹을 수 있음. 식용, 그다음에 성, 가용, 성. 성자를 계속 붙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오래 버틸 수 있음. 이걸 어렵게 만들려고 어떻게? 그 단어 아십니까? 한국말에 내구, 성. 그러니까 무슨 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라는 어미가 한국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요. 굉장히 많은 추상적인 명사들의 성으로 끝나니까요. 맞죠? 그쵸?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은 이 성이라는 어미를 배우면은 아주 쉽게 많은 어휘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영어에서 ITY입니다. 그러니까 ITY가 굉장히 많은 성자 기능을 해줘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말들의 무슨 성, 뭐뭐함이라는 어려운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이게 PAR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죠? 이게 뜻이 등입니다. 등, 같다라는 등 있죠?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는 거, this가 반대다, 따로다. 그러니까 부정어 중에서도 그 부정어가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 각각 다르다, 이런 느낌일 때 this를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석할 때 부정어의 부등성, 각자 그냥 부등성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연습해 보시죠. 발음은요. disparity.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에서 부등성, 차이 뭐 이런 걸 말하려고 그러면 서로 다르다니까 disparity 이렇게 빠르게 처리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this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또 뭐가 있냐면 en이라는 말이 뭐뭐 하게 하다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리 못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대표적인 이런 말 보죠. 주어가 그 다음에 동사를 넣어서요. en으로 시작한 동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동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주어가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의 패턴은 완전히 이런 패턴입니다. 주어가 동사를 넣고 사람이 목적어로 나오고 그 사람이 투부정사를 써야 되지 여기다가 ing를 쓴다거나 뭐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이런 패턴이 굳어져 있는데요. 어떤 동사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다. able. 굉장히 쉬운 able이라는 형용사 가지고 enable 이렇게 만들면 누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하다죠. 그러니까 뭐 enable로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만. 그러면 이걸 바꿔서요.
동사를 바꾸겠습니다. 주어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이런 명사를 해볼까요? 용기를 준다. 그럼 용기라는 명사가 뭐죠? courage. 그럼 용기를 갖게 하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encourage. 구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encourage 한다, somebody to 동사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면요. 주어가, 목적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권한, 능력에 해당하는 명사가 power. 그렇죠? power가 권한이죠. 권력 이런 거죠. 권력을 갖게 한다. empower. 자, P 스펠링 앞에서는요. 이 접두어가 M으로 바뀝니다. P 스펠링 앞에서.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con을 붙이려면 com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n을 쓰려고 해도 im으로 바꾸셔야 되고 그런 거죠. 자, 뭐 이런 구조에서 en 연습이 충분히 되셨죠? 예, 조금이라도 우선 이제 잠깐 보이긴 하시죠? en이 들어갈 때. 자, 그럼 그 뒤로 가고요. x 보겠습니다. x라는 말은 밖에라는 말도 되고 완전히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해버린다가 x죠. 여러분 밖에라는 건 어제 봤듯이 뭐 기대하다라는 동사가 기대하다가 expect. 그거 쉽지만 그래도 x가 밖에라는 거 어저께 우리 잘 몰랐잖아요. 어제 밖에 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out만 얘기하지 x가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적어두시죠. expect라는 거를 분명히 해서. 자, 그러면 x가 바깥이다. 그래서 expect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발음하시면 expel이라든지 또는 extrude라든지 또는 eject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전부 다 밖으로 이런 동작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또 어저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문 중에. 자, 읽어보시면요. 발음이요. extricate요. 여러분 읽어보면 생각나실까요? extricate. 그 왜 두 도시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 거기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extricate 한다. 그 여자 이름이 루시였죠. 루시를 무엇으로부터 extricate 한다. 뭐하다? 구출하다. 그러니까 트릭으로부터 빼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밖에다죠. 그래서 밖으로 내쫓는다. 밖으로 뭐 축출한다. 밖으로 던진다. 밖으로 빼낸다. 전부 다 밖으로로 x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뜻이죠. 자, 그러면 x가 밖으로 말고 다른 뜻이 있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뜻은 완전인데요. 대체로 완전히 하고 밖으로 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내쫓는다가 되는 거죠. 완전히 없앤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단어가 자, 발음하시면 여러분 읽어보시죠. eradicate. 여러분 읽으면 이건 뜻이 뭐냐면 eradic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되는데요. 뜻이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면 x하고 뿌리하고 합치면 무슨 뜻이 된다? 뿌리를 어떻게 한다? 뿌리? 뽑는다. 완전히 근절한다. 박멸한다. 이렇게 된다. 발음은 eradicate. 여러분 읽어주시고. 지금 내가 칠판에 쓰는 단어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어가지고 뒤에 보면 다 표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접두어 인트로덕션을 하면서도 1000개에 나올 만한 단어 중에 한 30개, 40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나중에 표제어가 되고 eradicate 같은 거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한 말로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많이 있는데 x로 시작한 동의어가 많은데 termine이라는 말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끝에다가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끝내버린다.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접두어가 뭐다? 완전히 끝. 이게 x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발음이 exterminate, 그다음 동사 영어미 at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단어들의 구조가 분석을 해보고 생각해보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동사들을 외우기는. 접두어죠. 접두어. 여기까지 접두어. 이 어근하고 어울리는 접두어를 찾아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어근이죠. 그 다음에 동사형 어미를 똑같이 at 붙여준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연습만 조금만 해두시면은 체계가 보이면 훨씬 쉽게 다량으로도 오래오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x 되셨고요. 그 다음에 in 보겠습니다. in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안으로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안으로 말고 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안에 따로 위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하고 x하고는 반대말이잖아요. 서로. 그쵸? x는 밖으로고 in은 안으로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써있는 이 말들을 모두 다 반대말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만들어보죠. expel의 반대말은 뭘 것 같으세요? expel은 내쫓다죠. 그런데 안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단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보죠. 무슨 펠? 무슨 펠? impel. impel. 소리가 im 이렇게 나와야 되죠. P 스펠링 RP니까. 자, 그 다음에 extrude의 반대말 extrude 내쫓다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공격하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공격?
intrude. 일본의 한국 공격, 침략, 이 말은 intrusion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trude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eject는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근데 안으로 던진다 그래서 주입하다, 이런 말이 뭐고? inject. 인젝트가 주사하다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주사 맞잖아요. 거기에 가장 적절한 명사가 injection입니다. 안으로, 이거 원래 뜻이 던지다거든요. 안으로 탁 던진다. 그 다음에 extricate는 빼낸다는 겁니다. 근데 안으로 이렇게 트릭을 넣는다든지 이런 이게 형용사인데요. 만들면 intricate, 이렇게 단어들이 거의 대칭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물론 뜻은 좀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단어를 우선 형태적으로 이렇게 만들 때 접두어가 x고 접두어가 in이고 이런 걸 구분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n이 안으로라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in이 위에라는 거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예를 먼저 적을까요? 그러면 in이라는 접두어가 위에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위에라고 하려면 전치사를 뭘 써야 되죠? 위에라는 전치사는 on이잖아요, on. 그러면 on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왜 in으로 시작하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on으로 시작한 단어가 있나요? 동사가? on으로 시작한 단어가? 별로 없죠, 그쵸? 근데 이유라기보다 대체로 on으로 내용상 on인 말들을 그냥 in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는요. 현상적으로 on으로 시작한 동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in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의 부분은 on의 내용을 대신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죠. in과 on이 비슷하게 좀 쓰이고 있나 보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자, 발음하시면요. impose. 그러면 pose라는 말의 뜻이 put, note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적어주세요, 여러분도. 제가 적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적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적는 것보다 더 많이 적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손으로 쓰는 건 당연히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받아 적을 수 있으면 더 좋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impose 이렇게 만들 때 이게 put, note하잖아요. 그럼 이때 in을 안으로 note하라고 생각하면 이게 부과하다가 되는가 말이죠.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말이 impose인데 세금을 부과할 때 그게 안으로 세금을 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안에다가 그게 아니라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이만큼을 내세요. 이렇게 위에다가 사람 위에 이렇게 눌러놓는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또 다른 거 보죠. 인상 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막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이런 말 할 때 하는 말인데 인상 뭐죠? impress. 인상을 짓다, 이런 말, impression,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르답니다. 그런데 인상이요, 그게 사람 안에 이렇게 누르는 겁니까? 안으로?가 아니라 사람 머리에 이렇게 누른다는 말이 impres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에 붙여서 이렇게 안쪽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표면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오는 써야 마땅한데 단어를 만들다 보면 그게 인으로 많이 바뀌었나 보다. 그렇게 하나 알고 있으면 이걸 해석할 때 안쪽으로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위로라면은 되게 이해가 쉽게 된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됐고 뒤로 가시면 인터가 사이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만 적으면 대체로 이제 중재하다라는 말들이요. 뭐 하나 아십니까? 중재하다, intercede, intervene, intermediate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intercede가 쉬우니까 적어두시죠. intercede 이러면 중간에 간다인데 이런 말들 되게 많은 인터로 시작하는 말들이 중재한다 이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뭐 interview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단어 어렵지 않으니까 접두어가 어렵지 않아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비 가겠습니다. 오비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보시면 반대 저항, 방해되도록 그래서 오비가 들어가면 단어가 대체로 안 좋은 뜻이 되죠. 좋은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는 여러분 이제 좀 우리 많이 해서 아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뭡니까? 장애물 안 좋은 거죠. 장애물 obstacle 아시죠? 이제 그걸 적어두면 접두어 오비에 대한 이게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죠. obstacle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발음은요. pearl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나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은 어제 우리가 봤었거든요. 단어로 적어드릴게요. pearl. 자, 발음이요. 여러 번 읽어보시죠. perspective 여러 번 읽으시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는 perspective란 조망, 원경, 그 사람의 관점 이런 걸 perspective라고 한다. 한국말도 자꾸 적어두셔야 됩니다. 되게 애매모호하니 perspective가 앞을 본다던 건데 이렇게 애매모호하니 만들고 나면 서서히 없어지니까요. 한국말로 뜻을 딱 잡아두시죠. 그럼 그걸 갖고 있다가 독해에서 이 말은 여기서 원경으로 쓰였구나. 이 말은 여기서 조망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되면서 뜻을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되죠. 자, 그럼 perspective 됐고요. 그 다음 단어 나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적어볼게요. PER이라는 접두어도 안
좋다는 말로 쓰는데 이걸 보면요. 발음하시면 perjury 이렇게 되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perjury. 그러면 이제 jury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배심원이잖아요. 그런데 퍼가 안 좋은 배심원 앞에서 안 좋은 짓을 하는 겁니다. 클린턴이 했습니다. perjury. 위증. 그쵸? 위증이 perjury인데 이걸 읽을 때 jury 하면은 배심원인 거 우리가 다 알죠. 퍼라는 접두어가 나쁜 뜻이 있다는 것만 알아준다면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뒤로 가시고 그 다음 단어 발음은 pre. pre가 미리라는 거는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뭐 예언하다 쉬운 거 pre. predict 그런 거 분명히 해두고 그 다음 단어가 pro인데요. pro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을 뭐에 해당한다. 어제 우리 했잖아요. 앞으로에 해당하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좀 더 많이 좋게 뭐 이렇게 좀 풍부하게 이럴 때 pro를 쓰는 거고 그래서 어제 했던 뭐 전망 앞으로의 전망 전도 유망한 prospect 이런 거 그러니까 prospect를 읽을 때 보다 느낌이 있어지죠. prospect는 앞을 탁 본다는 것이고 전도 유망함이고 이런 느낌이 좀 생겨지는 겁니다. 뜻을 알게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단어 어저께 우리 이런 단어 했나요 여러분? 여기서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리딩 수업에서 봤던 단어인데 자 발음은요 profound 아십니까? profound 발음을 연습해 보시고 profound 뜻이 심오한 깊이 있는 인데 이런 단어를 읽을 때도 물론 이제 found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더 쉽습니다. 이게 뜻이 원래 pour 쏟다라는 건데 그럼 profound가 뭐냐면 앞으로 풍부하게 쏟아낸 이런 느낌입니다. profound가 그래서 말을 하면서 그냥 profound가 심오한이었지 그러니까 profound 그냥 이렇게 되게 밋밋하게 얇게 말하는 게 아니라 profound 하면서 느낌을 가지면서 말을 하거나 느낌을 그 사람이 전달하는 느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profound라고 말할 때 앞으로 풍부한 이런 느낌으로 말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re라고 하고 re가 뒤에라든지 다시 보답하여 이런 뜻이 있는데 뒤로 어저께 우리가 뒤 뭐 봤나요? 그러니까 뒤로 뒤에 했네요. 이거 있었잖아요. 발음은요. 여러분 읽어보시죠. respite. 나중에 표제가 됩니다. respite 표제가 되는데 금방 되게 멀리 있는 단어 어려운 단어인데 외우셨습니까? respite. 뒤를 보는 게 뭐죠? 휴식. 자, 그 다음에 re가 다시라는 말은 어제 했던 뭐 존경하다가 다시 보고 respect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답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recompense 발음이요. 연습해 보시죠. 발음은 recompense 여러 번 읽어두고 여기서 이제 이 pence라는 스펠링 들어가면 이게 좀 돈을 낸다는 뜻이 여러 가지 단어들에 있거든요. 이게 돈을 낸다는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출하다는 동사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펜? 지출? expend, spend 그때 펜드잖아요. expend, spend 연금을 뭐라고 하죠? 연금? 펜션, 그거 지금 많이 모르시죠? 나중에 굉장히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지불하다인데, recompense 하면 다시 뭐 함께 지불하다니까 이게 보상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갚는다, 좋게 보상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보상 말고, 복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자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그럼 보복의 대표적인 말이 뭐죠? revenge. 이런 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한자의 보에 해당하는 말, 다시 되돌려서 이런 뜻이라는 것만 분명히 하시면은 좀 이렇게 정리가 돼주죠, 단어들이. 자, 그럼 또 뒤로 가시고, SE라는 접두어가 따로 떼어낸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분리하다라는 동사 그 앞에 있는 단어, separate부터가 여기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E가 들어가면은, 자, 읽어보시면요. segregate 여러 번 읽어두시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한 달쯤만 지나면 segregate 단어를 봤을 때 그리기가 무슨 뜻인데 이렇게 생각이 딱 나고 그래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해야지 segregate를 보자 딱 그리기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이 나느냐 자꾸 동그라미 하면 손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기라는 말이 flag이라고 경우가 되는 대로 많이 적어보는 거죠. flag은 때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럼 segregate라고 하면은 무리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차별을 하고 떼어낸다란 말이 되는 거죠. segregation 차별, 뭐 구별, 차별 이런 말이 되는 거. 이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그 다음 접두어가 serve가 밑에 세밀하게 이랬는데 어제 우리 봤던 건 의심하다 발음은 suspect 그거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super라는 말이 무엇을 초과하여 넘는다 이거 뭐 슈퍼맨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쵸?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super가 들어가는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너무 어렵지 않은 자 발음하시면요.
insuperable 여러 번 읽어두시고 자, 그럼 insuperable 뜻이 뭐냐면 이런 것도 단어가요. 세 개를 딱 알고 나면 엄청 쉬워지는데 굉장히 많은 형용사가 in으로 시작하고 able로 끝납니다. 아주 많은 형용사가. 그러면은 able 우리가 뜻 알잖아요. able 뜻이 뭐죠? 뭐뭐? 다시 해보시죠. able이 무슨 뜻이죠? 뭐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는이 아닙니다. 뭐뭐? 될 수 있는이요. 그러니까 제가 수동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수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 사람들이 능동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다르니까. 근데 able은 될 수 있는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insuperable하다. 만약에 주어가 this task is insuperable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insuperable은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면 중간에 있는 말이 되지 않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중간에 있는 게 되지 않는. 그럼 super라는 말이 over니까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 극복이 안 된다라는 말인데 insuperable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극복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주어가 뭡니까? 누가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극복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누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 태스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이라고 말하는 순간 주어는 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이 태스크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계속 얘가 주어로 유지되면서 이 태스크는 극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극복되지 않는입니다. 뭐뭐 되어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수동이라는 거죠. 그 할 수가 아니라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형용사들 in으로 시작하고 able로 끝나는 말은 중간에 있는 게 되지 않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super라는 말은 over 넘는다는 거니까 극복이 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연습해 보시죠. 발음이요. insuperable입니다. 여러 번 읽으면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insuperable 읽고 좀 써보고 이러면. 마지막 trance라는 말이 가로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말이 뭐 교통, 트래픽 말고 trans, 교통방송할 때 transportation. 그쵸? transportation. 지금 발음을 연습해 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읽기 잘하는 단어도 말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교통이 영어로 뭐지?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으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죠. 야, 이게 되게 보다 빨리 되도록 하면 말한다는 것이 조금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듣는다는 것도 훨씬 가깝고. 저 사람이 transportation 말하고 있는데 저게 transportation이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벌써 저기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한국말하고 영어 사이가 보다 빨리 이렇게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어느 틈엔가 지금 이제 transportation 말하면 transportation 뭐지 한참 생각하는 기간이 자꾸 짧아지다가 나중에 되면은 생각이 굉장히 빨리 호환이 되고 듣자마자 그냥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이해가 되고 그럼 생각하자마자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시간 자꾸 짧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연습이요. 그러니까 시험도 시험이려니와 그 너머까지도 여러분이 오래오래 갈 수 있는 연습이 될 겁니다. 시간을 좀 빨리 해줘야지 돼요. 교통이 뭐죠 영어로? transportation. 특히나 굉장히 쉬운 말들에 대해서는요. 자,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깨끗하시네요. 풀어 오시죠. 이거 말이에요. 이 grammar part요. grammar part.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시간이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죠. 내일은 꼭 풀어가지고 오시죠. 양이 많지도 않고요. 그 뒤에 거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토요일날 오전에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걸 비디오로 돌리면 보실 분들이 많으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토요일날 오전에 한꺼번에 비디오로 어디 강의실 같은 데서 하면은 시간이 되신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네. 그러면 토요일날 오전에 비디오를 틀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1-1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1에 발음을 해보시고, 여러분이요. 앞덕, 여러 번 읽으시고, 이제 영어처럼 읽어보시죠? 앞덕, 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앞덕,
하고 그다음에 덕트 동그라미 한 다음에 부지런하게요. 덕트 동그라미 하고 덕트에다 리드라고 적고 그다음에 멀리 이게 AB에 다시 동그라미 하고 AB가 away니까 그다음에 소리 입은 또 입이랑 손이랑 머리랑 셋이 같이 움직이는 연습을 자꾸 하시죠. 그래서 앞덕이라고 소리를 내면서 손은 자꾸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머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암기하고. 그리고 앞덕이 멀리 끌고 간다는 거니까 멀리 휙 끌고 가니까 유기하다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의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발음하시면 kidnap, 애를 납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arry off, 끌고 간다. 한국말에 끌고 간다에 해당하죠. 끌고 가버린다. 이래서 off라는 부사가 붙은 거고. made off with나 spirit away, steal off with나 이게 off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끌어 가버리니까. 자, 그럼 덕트가 끈다라는 말, draw, 끈다라는 말에서 어떤 말들이 있는가 적어보겠습니다. 유기하다는 앞에 뭐라고 하고 발음이 at the 자, 발음하면서 꼭 적으시죠. 자, 그 다음에 지휘하다, 처신하다 이러는데 지휘하는 거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가죠. 그러니까 모두에 해당하는 잡두어 conduct가 되는 거죠. 지휘자는 모두를 끌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conduct. 그 다음에 처신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이런 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그 왜 세금에서 뭐를 공제한다 할 때 쓰는데요. 세금이 아니라 저희 월급 받은 데서 세금을 공제한다라든지 뭐 공제 이런 말 하잖아요. 밑으로 빼죠. 그래서 밑으로라는 잡두어 deduct를 쓰는 겁니다. 뺄셈 할 때 보통 밑으로, 뭐 덧셈도 그렇긴 하지만. 자, 그럼 deduct 연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입회, 취임시키다는 뭐라고 할까요? 어디로 끌고 간다? 거기 한자에 뭐가 있습니까? 한자에 입자가 있죠. 입자가. 뜻을 잘 읽어보면 정식으로 입회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입자라는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한자에 입이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접두어가 뭐다? in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 발음은 induct가 안으로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입회시킨다, 취임시키다, 안으로 끌고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uce로 들어갑니다. 발음이 duct하고 duce하고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칠판을 보시고 소리를 내는 게 정말 필요한 게요. 어떤 단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비교가 딱 될 수 있는 단어가 이겁니다. 자,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 보시죠. 읽어봅니다. 발음이 conduct고 이거는 conduce예요. 이게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소리를 내서 연습해서 읽어보시죠. 지금 하시고요. 둘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부드러운 단어 뜻입니까? 의미상 부드럽습니까? 어느 게? conduct, conduce. 누가 들어도 conduce가 훨씬 부드럽죠. 그렇죠? conduct는 모두를 탁 이끌고 가면서 지휘하다잖아요. 근데 conduce는 뜻이 뭐냐면 이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탠다. 기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지만 conduct는 좀 거친 단어고 conduce는 약간 부드러운 단어다라는 거 소리를 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글자를 봐가지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소리를 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스가 들어가는 말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 번 더 비교해보죠. 칠판을 보시고 아시겠어요? conduce라는 건 공헌하다쯤입니다. 도움이 되다. 도움이 되게 좋게 하다. 그리고 conduce라는 동사보다는요. 형용사 conducive가 많이 씁니다. conducive는 쉽게 말하면 helpful이고요. 한국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어렵게 만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유익하다 어려운 말이죠. 애들은 유익하다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conducive는 한국말에 유익하다쯤입니다. 이건 도움이 되는 이고 쉽게 말하면 helpful이고 어렵게 말하면 conducive죠. 그렇죠? 자, 그럼 됐고 induct는 아까 우리 했는데 생각이 나실까요? induct. 자, induct는요, 안으로 확 잡아당겨서 가져가서 뭐 한다는 건, 이 사람 딱 잡아가지고는 끌고 가서 뭐 한다? 가입시킨다거나, 취임시킨다거나, 어떤 사람을 확 잡아 끄는 거죠. 근데 induce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으로 가자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발음상 duce 이러잖아요. 그래서 induce는 유도하다, 어떤 일을 유도하다. induce, 어떤 일을 발생하도록 부드럽게 유도하다가 induce, 확 잡아 끄는 게 induct,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induce는요, 유도하다라고 한국말로 적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뜻이 있긴 있습니다만 유도하다를 외워두죠. 자, 밑에 이제 가겠습니다. 듀스가 부드럽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증거나 예로서 인용하다 이러면은 이게 증거나 예로서 인용한다 접두어를 뭐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거나 예로 인용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을 하다가 딴 얘기를 덧붙여서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기 본론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덧붙인다는 겁니다. 뭔가 부가시킨다는 접두어가 뭐죠? 덧붙인다는 접두어. AD 생각나십니까? AD에 한번 다시 보시죠.
오늘은 그걸 좀 중심에서 외워보죠. 오늘 만약에 수업에서 못 외우시면 집에 가서 꼭 외우시죠. 복습을 하셔서. 첫 주 동안에는요, 예습을 할 엄두는 별로 안 내셔도 되고요. 예습은 우리가 여기 수업에서 거의 예습이 되거든요. 복습을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외우시죠. 수업에서 한 거를. 여기 보면 AD에서 두 번째예요. AD에 보시면 방향성, 부가, 접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의 느낌입니다. 증거로서 예를 든다는 거는 더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AD를 붙입니다. 연결해서 적어보시면 발음이요. adduc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증거로서 가져온다는 거 살짝 가져오면 되는 거죠. 가서 확 잡아오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dduct가 아니라 adduce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adduce 이게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도움이 되다는 아까 했습니다. 발음이요. 도움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모두 공익을 위해서 이런 접두. conducive 소리를 내두고 형용사 발음하시면 conducive죠. conducive, helpful 하고 비슷한 말이라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ducive는. 자, 그 다음 뒤로 가시면 잠재 능력을 연역하다, 추론하다 이랬는데 그럼 연역하다, 추론하다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연역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모아보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게 연역입니까? 귀납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귀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다. 딱 말하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를 보고 이런 예를 보고 이런 예를 보고 이런 예를 보아하니 우리가 이런 공리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 이게 이제 귀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는 연역이다 귀납이라고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둘 중에 하나가 induce고 둘 중에 하나는 deduce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in이란 접두어를 붙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어느 게 in에 어울립니까? in이라는 말에 접두어. 이걸 induce라고 아니면 이걸 induce라고? 그럼 어느 걸 deduce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이걸 deduce 아니면 이걸 deduce? 이게 deduce. 이게 디듀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 끌어내린다는 거고 이건 안으로 모아들이잖아요. 결국은 내용을. 그래서 이걸 인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덕션 이게 귀납이고 그다음에 디덕션이 뺄셈이 될 수도 있지만 연역이 되는 것은 공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런 그림을 그려보시죠. 그러면 한국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한국말의 귀납이다 연역이다는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디듀스 이렇게 내린다는 거고 인듀스 모아드린다는 거 이건 쉽잖아요. 그다음에 적어두시고 그래서 디듀스라는 말은요. 지금 연역하다거나 아니면 추론해낸다 여러 가지 증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풀어낸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뒤로 가고요. 잠재 능력을 끌어내다 하겠습니다. 그럼 밖으로 빼내야겠죠. 그래서 밖으로란 접두어 x에서 e만 붙입니다. 발음은 educe고 여기서 교육하다라는 말 발음이요. educate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얼 해서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저랑 호흡을 맞춘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는 그냥 떠드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다음에 educe하고 educate가 있고요. 그 다음 들어가면 설득, 유도, 귀납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귀납하다 금방 했죠.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하나를 이렇게 안쪽으로 induce한다. 그러니까 induce라는 것이 이렇게 안으로 끌어서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설득하고 유도하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귀납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됐고 또 넘어가시죠. 그다음 소개하다 하면 서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음이 introduce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끌고 이쪽으로 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생산하다 하면 이건 앞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produce가 됐고, 줄어들다라는 거는 뒤로 가게 하는 거죠. 나오지 못하게 뒤로 이러니까 접두어가 reduce가 된 거고, 잠잠에 가라앉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해야겠죠. 위를 이렇게 막 뜨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그럼 밑으로 이런 접두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서브하고 D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조용히 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침착하게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울리죠? 서브가 어울리죠. 그래서 발음은 subdue 연결하면 subdue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린다라고. 그러면 due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하고 lead라고 적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subdue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느낌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정도 하죠.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app다운 외우시겠죠?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두 번째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O에다 강세를 찍으시고요. 우선은 강세를 찍으시죠. O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O라는 스펠링이 강세를 받으면 어떻게 발음이 나죠? 아 발음이 나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발음이 해보시죠. 자, 읽어보시 합니다. abominable 이렇게 되겠죠.
abominable. 그리고 발음을 이렇게 길게 안 하니까 빨리 제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abominable하다가 되겠죠. 게다가 뜻이 어떠냐면 혐오스러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혐오스럽다는 말을 abominable 이렇게 말하지 않죠. 혐오스러운 느낌을 실어서 어떻게 발음이 abominable하다. 얼굴이 막 찡그러지면서 abominable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습하겠고 동의어를 읽겠습니다. abominable하다. 혐오스럽다. 아주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너무 싫은 말이기 때문에 흔히는 안 쓰지 않지만 보통 혐오스럽다. 우리가 역겹다. 이런 말 대표적인 단어가 발음이 disgusting하다. 이 disgusting 이럴 때도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disgusting하다 할 때. 그 다음 발음은 abhorrent하다. 너무 어려운 말은 좀 있으면 볼 거고요. loathsome하다. detestable하다. 어제 우리 공부했던 단어 발음이요. 이거 동사가 뭐였죠? 우리 멸시하다라는 동사. despise. 근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 강세가 달라집니다. de 첫 번째 강세 찍어주시고 이 스펠링의 강세를 찍으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에가 됩니다. 에. 그럼 발음이요. despicable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despicable 앞에다 해서 despicable하다. 이것도 보통 이렇게 혐오스러울 때는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despicable 이렇게 읽게 되고 그 다음 뒤로 가시면 발음은 repulsive하다든지 hateful하다든지 이런 말들의 동의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abominable이 끔찍스러움이 됐냐면 동그라미 해보시죠. 어근이 어디고? 어근이 거기 H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H 스펠링은 자꾸 빠집니다. 아우어에서 H가 소리가 안 나듯이. 그러면 OM을 동그라미 하시고 OM의 뜻이 man,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얼중얼 하셔야죠. abominable 이렇게 읽고 계셔야죠. 자, 그럼 abominable은 사람에서 A, B가 뜻이 뭐냐면 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답지 전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건 도대체 인간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 이게 abominable 하다는 거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abominable. 인간으로서는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행동이다. 야수의 행동이다.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HOM이 사람이라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죠. 인간은 뭐라고 하고 발음을 학명으로 homosapiens라고 하고 그 옆에 가면 혐오스러운이라는 단어를 다시 연습해서 발음이 abominable 연습하면서 손으로 다시 적어보고 거기 HOM 있다는 거 살짝 동그라미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abominable을 만났을 때 생각날 수 있도록 자꾸 손으로 적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죠. abominable을 보자마자 그 HOM이 살짝 이미지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존경 이런 말을 외워야겠는데요. 연습해보시죠. 인간에 대해 가져야 될 존경. 발음은 허미지 이렇게 되고 역시 HOM의 동그라미하고 사람이라고 적고 허미지 발음을 하는데 사람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 대한 경배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인간을 죽인 다음에 우리가 murder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murder 말고 어떻게도 말할 수 있다? homicide라고도 해도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homicide 사람을 죽인다는 거구나. 자, 그다음에 HUM이라는 스펠링은 원래는 흙입니다. earth, ground 이런 흙인데 사람이 원래 흙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진흙으로 빚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흙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는지 이참에 보죠. 발굴하다 그러면 흙에서 빼내는 거니까 접두어는 뭐가 될 것이고 익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음하시면 익스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묻다 그러면 흙에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접두어는 인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많이 쓰진 않더라도 누가 이런 단어 쓰면은 HUM이 흙이니까 흙에 집어넣는다는 거구나, 집에서 빼낸다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하다, 인간이라는 말에 HUM이 들어가잖아요. 인간하다 발음이 humanized, humane, 인도적인이라든지 humanity라든지 humanism이라든지 이런 HUM은 흙과 사람이 연관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보이다. 너는 흙이지. 너는 원래 흙에서 왔지. 이렇게 만들다 발음이요. humiliate. humiliate 굉장히 치욕스럽게 하다. 그 다음에 humble 겸손아니고 또 뭐 humiliation 굴욕되고 humility 이런 거 발음해두고요. 그 다음에 흙은 원래 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축한이라는 형용사는 humid고 축축하게 하다가 humidify 습기가 humidity 된다든지 이런 말도 연습하고 마지막 줄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유복자로 태어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이라든지 또는 작가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온 작품에 대해서 하는 말 발음은요 posthumous 연습을 하는데 HUM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있고 난 후에 나온다로 post를 붙인 posthumous를 연습하시면 읽을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이하에라면 접두어를 뭘 하면 좋을까? 인간보다 이거는 하위다, 위치상 하위다 이런 접두어 sub 발음을 연결하면요 dehuman 좀 이상하고 subhuman 이러면 인간 이하에가 된다.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자, 그럼 넘어가시고 그 다음 발음이요 아주 중요한 어근입니다. 발음은 abstain이고 여러 번 abstain 읽으시고 소리 낼 동안 태인 동그라미하고 태인의 뜻이 hold인데
이 어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abstain을 이해해보면 hold라는 건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hold가 가장 많이 쓰는 이디엄 언제 쓰는지 아세요? hold라는 말? 잠깐만요. 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런 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걸다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끊지 마세요 이런 말이 hold on please죠. 그렇죠? 그러니까 hold on 이라는 말에서 hold on 잠깐만 기다려 이게 hold on이잖아요. 그러니까 wait 하고 좀 다르죠. 조금 그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정도의 말이 hold on이죠. 그래서 이제 tain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그 상태를 가만히 이렇게 붙들어 두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hold라는 말만 봐서는 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hold on please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끊지 말고 잠깐만 가만히 있으라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abstain이라는 말은 뭐냐면 ABS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동그라미 하시고 ABS는 발음해 보시죠. ABS의 뜻이 AB하고 마찬가지죠. 지금 하는 ABS의 뜻은 모두 다 away잖아요. 자, 그래서 AB가 모두 멀리니까 멀리다가 가져가서는 내가 뺏쓰지 않고 거기다 가만히 묶어둔다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건데 멀리다 갖다 놓고 이렇게 묶어두고는 뭐 한다는 거죠? 삼가하고 절제하고 쓰지 않는다는 말이 abstain입니다. 연습해 보시죠. abstain. 그러니까 거리를 멀리 두고는 가까이로 가지 않도록 자꾸 절제를 한다는 거죠. 삼가하고 절제하다. abstain 발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삼가하다라고 이해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 동의어가 refrain이죠. abstain과 refrain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abstain은 refrain이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외울 만도 하고요. 자, 밑에 채우겠습니다. 삼가하다 접두어 뭐 해야 되고 abstain이요. 그 다음에 abstain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성취하다 이러면은 자기 쪽으로, 내 쪽으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딱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쪽으로란 접두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 A, B 아니면 D. A, T. 스펠링을 동화시켜서 A, T. 자, 이런 발음은 attain. attain이 성취하다라는 건 내 쪽으로 끌어와서는 계속 갖고 있는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성취라든지 달성, 학식이라는 명사가 attainment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포함하다거나 그러니까 지구의 다른 어떤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적당한 동사가 무슨 테인? contain, 그쵸? 근데 contain이라는 동사가 포함하다가 말고 억제하다가 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한다란 말 할 때 contain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hold on, 하지마, 이렇게 기다려, 가만히 있어, 하면 안 돼, 기다려 이렇게 되는 게 tain이라는 어근이니까요. 그래서 contain은 전체적으로 억누른다는 뜻이 됩니다. 교역을 억제하다 이럴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봐주시고 명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명사가요 포함에서 나온 말은 다른 게 있고요. 봉쇄 견제라는 명사 발음이 containment라고 하면 이건 포함이라는 뜻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포함에서는 어떤 명사가 나오냐면 내용이거나 목차거나 만족을 뭐라고 하죠? 책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해서 앞에 보면 목차, content 이게 목차죠. 그러니까 content 내용 혹은 만족이고 이 content이 포함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명사는 이겁니다. 그런데 containment라고 하면 이건 견제, 봉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hold, 하지마 이렇게 억누른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구류하다가 있는데 구류한다는 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잡아서 밑에다가 눌러둔다고 해서요. 그 범인들을 구류한다는 말 할 때 바로 이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라는 접두어 뭐 할까요?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D를 붙인다고 생각하죠. 네, 연습해 주시죠. detain이라고. 네, 명사로 구류라는 명사가 detention. 아주 적정한 명사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구류한다 할 때 신문 보면 자주 나옵니다. detention. 자, 그 다음에 흥을 돋구다 이러면은 왜 무슨 웃기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 entertainer 이런 말 할 때 entertain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 뭔가가 있게 하다 해서 entertain이 됐는데 ENTR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유지하다 주장하다인데 유지하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주장하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건물 유지하는 거 뭐라고 하죠? 건물 관리과 그런 말이시고 유지하다 무슨 테인? 그러니까 테인이라는 말이 홀드니까 유지한다는 말과 연관이 있긴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유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손에 해당하는 접두어가 main이요. 그러니까 MAIN이 손이라는 거는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조하다를 뭐라고 하죠? 이게 손이니까 제조하는 걸 manufacture라 그러고 또 왜 수노동 있잖아요. 사무실 office work 말고 가서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뭐라고
매뉴얼이라는 말 아시죠? 매뉴얼. 그쵸? 이게 다 손입니다. 그럼 maintain이라는 말은 손으로 이렇게 참참하게 이렇게 유지한다는 말인데요. maintain이 유지하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유지하다가 있습니다. 무슨 테인? 유지하다. 자, 발음은요? sustain. 이것도 유지하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어느 한쪽은 아주 어렵사리, 근근히 유지한다는 거고, 어느 한쪽은 괜찮다,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막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말이 어느 거죠? 거의 막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연명하고 있다. 이런 말, 진짜로. 자, 어느 게? sustain. 밑에서라는 거니까. 그럼 두 가지 말 중에서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어느 거죠? maintain, 그쵸? sustain은 그런 뜻이 없습니다. sustain 지금 뭐 거의 근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접두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그냥 유지하다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를 구분해서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사를 만들면 maintenance 이런 명사가 있고 sustenance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생계 유지물 이걸로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부족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생계 유지물을 얻기 위해서 수렵과 채집 활동을 했다. 이때 생계 유지물이 뭐죠? 그때 유지 sustenance입니다. 그렇지만 maintenance는 전혀 그런 말로 쓰지 않죠.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말들이니까요. 구분이 되시고 그다음에 테인 들어간 다른 거 보죠. 저쪽에 가셔서 그 얻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얻다 무슨 테인? obtain, ob 넣어서 왜 obtain이라는 말 아시죠? 지금 발음 확인하시죠? 얻다 할 때 금방 대답이 안 나잖아요. 그럼 obtain이라고 연습해두고요. 그다음에 관계이다 적합하다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per을 적어주세요. 그럼 발음 연습하시죠? pertain이라는 말인데 아주 안 헤어집니다. pertain. 그냥 연습만 해두죠. 이런 단어 들어봤을 때 처음 듣는 단어 같지만 않게 만들어 두시고요. 나중에 표제어가 되긴 하는데 참 안 헤어져서. 그 다음에 관계에 있는 적합한 발음하시면 pertain이 혹은 pertinent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런 거 그냥 봐두겠습니다. 보유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요. 테인 일종의 그러니까 보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세요. 보유한다는 건 저장해 둔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오랫동안 keep 홀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어디다가 두나요? 오랫동안 이거 저장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앞에? 뒤에? 아니면 위에? 뭐 머리 위에?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밑에 어디다가 오랫동안 저장한 물건을 뒤에, 그렇죠? 남이 쉽게 가져가지 못하게 뒤에다가 보통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두어를 뭐라고 합니까? 보유하다 혹은 기억하다 이런 말에 발음은요, retain. 제 연습 많이 하시죠?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딱 붙들어 두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retain 연습을 많이 해두시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런 건 좀 연습하셔서 되도록 외우세요. retain 같은 건. 그 옆에 보시면은 보유라는 명사 발음이 retention, 보유하는 혹은 기억하고 있는 발음이 retentive 이런 말도 뒤에서 나올 거지만 지금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근히 유지하다 아까 하셨죠? 발음이 sustain이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보죠. 이 똑같은 박스가 앞으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뒤로 가시고 1-4예요. 발음은 어떻게? abnormal. 여러 번 읽으시고 동그라미 어디다가요? norm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은 abnormal 연습하시고요. norm이 정상이라는 거 어렵지가 않지만 standard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normal은 정상적인이고 abnormal은 정상에서 벗어났으니까 특이한이죠. 그다음에 동의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발음은 unusual, extraordinary, odd 이상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eccentric, weird, deviant, aberrant 이랬고 다 지금 연습을 해두시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unusual은 원래 아시죠? 그쵸? extraordinary도 원래 아시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는 ordinary에서 extra니까. 그다음에 odd라는 말은 알랑말랑 이럴 텐데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odd가 이상한이라는 거 외우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eccentric 이런 말들을 연습을 지금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연습을 해두면은 쉽게 외울 수 있거든요. eccentric이 어떻게 이상하다는 것 같으세요? 중간에 무슨 스펠링이 있죠?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접두어 EX는 센터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연습만 자꾸 해주면 발음이요. eccentric 이렇게 연습만 해주면 센터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고 버릴 단어가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신 발음 어떻게 합니까? weird 이러죠. 소리가 어땠어? 이 weird라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만약 우리 수업에 딱 와 it's weird 이렇게 말하면 뜻이 뭡니까? 이게 원래 몰라도 it's weird라는 소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weird 굉장히 괴상하다. 소리가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weird라는 소리가. 그래서
그래서 소리에서 되게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deviant나 aberrant는 나중에 표제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연습을 좀 정성스럽게 해두시면 그때 다 쉬운 거고, 그때 그냥 한번 대충 읽고 말면은 이 시간이나 그때나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유익하지 못하고. 네, 연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여러 가지 norm 들어가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두 번째 나온 매우 큰 거대한입니다. 자, 발음은요. 강세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enormous 이런 거 아니면 enormous 아니면 enormous 이렇게 어디가 강세입니까? enormous 이게 강세입니다. 자, enormous 강세 찍어서 읽어보시고 그 매우 거대한이란 말이고 이걸 명사로 만들면요 범죄나 특히 이런 것에 어떤 극악, 엄청남 이런 명사가 발음이요 enormity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ITY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기억을 잘하나 한번 보죠. ITY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ITY는 한자에 무엇에 해당한다? 성,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enormity라는 명사를 만들 때 극악, 성 이런 느낌으로 성자를 그런 명사로 딱 마무리하는 느낌을 ITY가 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 뒤로 가시고요. 1-5 보겠습니다. 발음 어떻게? abound 이렇게 되고요. 이 바자도 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만약에 abound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랑 제가 발음을 다르게 하는 걸 보시죠. 이걸 한국말로 읽으면 발음은 abound 이렇게 읽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abound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여기 강하죠. 그리고 이 B자가 발음이 달라요. B는 우리가 말하는 B는 바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발을 영어대로 하려면 입을 더 모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한참 먹다 탁 튕기듯이 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 이렇게 터져 나오듯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을 붙였다 떼잖아요. 바 이거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렇게 모았다가 탁 뗀다고요. 그래서 바가 됩니다. 게다가 여기 강세가 있으니까 바 이렇게 해서 얘기 되게 강해지죠. abound 이러면서 여기 소리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abound 이렇게 있는 걸 abound 굉장히 다르잖아요. D 소리도 거의 안 나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abound요. 그럼 abound는 뜻이 뭐냐면 어근의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하고 여러분은 어디다가 동그라미 하시죠. UND 동그라미 하고 자 UND의 뜻이 뭐냐면 wave 물결치다. 그럼 요게 물결치다라는 말인데 abound라는 말은 이 A, B가 원래 away였잖아요. 그쵸? away라는 거 다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면은 abound를 우리가 풍부하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는가. 모든 접두어는요. 모든 접두어를 붙일 때는 이 뒤에 내용을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강도 높게라는 말로 intensive라는 말을 설명하고 모든 접두어가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서 뒤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강조해주는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abound를 볼 때는 그림을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셔서 어떻게 물결을 치는데 물결이 조금 살랑살랑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물결이 막 출렁 이렇게 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을 주죠? 물결이 출렁 한다는 거. 그냥 풍부한 느낌 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그림을 어딘가에다가 출렁 커다란 그 물결을 그려주시고 이게 abound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쫄쫄 이게 아니라 물결이 출렁 한다는 거죠. abound. 되셨죠? 자,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이 원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고등학교 때 다 공부합니다. 형용사 중에서 풍부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abound의 형용사형이죠. 뭐죠? 풍부한 abundant. 이거 풍부한이요. 연습해 보시고 abundant 들어본 것 같으시죠? abundant하다, 풍부하다, 많다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요새 들어서 뭐 어떠한 직업이 어떠한 잡들이 abundant하다, 풍부하다 이런 거 많이 쓴 단어죠. 근데 이것의 동사가 abound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어쩌면 이거는 아마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는 단어인데요. 뜻이 접두어를 뭘 붙이고 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잉여의 그 다음에 남아도는 중복의 이런 말입니다. 남아도는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 이런 형용사 무슨 단단한 형용사 말이 어떤 거냐면 역전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역전 앞 역전 앞 이거 두 말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두 말이 겹친다. 무슨 단단트 중복되고 있다.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은 뭐죠? 다시 자 발음은요. redundant, 중복되는 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 이런 거예요. 넘친다는 겁니다. 물이 넘친다는, redundant, 남아 돈다는 거죠. 그래서 redundant 이런 말 다 중요하고요. 자, 책을 보시죠. 그래서 abound는 abundant와 연결해서 외우실 테고, 책에다 적고 발음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풍부하다 발음하시면
큰 소리 좀 해보시죠. 자, 풍부하다 발음은 abound, 풍부하는 abundant고요. 혜택에다 이익 등을 증대하다 할 때 read를 붙입니다. RED를요. 죄송합니다. 이거 RED까지 적으셔야 되거든요. RED 적으시고 발음을 redound입니다. 혜택이나 이득을 증대하다. 이거 작년에 행시 문제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행신가 사신가에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 엄청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것의 동사형 이겁니다. 여분의 과다함. 발음은요. redundant고요. 그 다음에 홍순하다 하면은 강조하려고 IN을 붙입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강조의 기능이죠. 그래서 IN 붙이고 강세가 앞이에요. 그럼 발음 어떻게 하냐면 inundate요. 강세 앞에 살리셔서 많이 읽어보시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inundate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결치다는 발음이요. undulate 해두고 이런 경우에 UND를 동그라미에서 wave라고 자꾸 적어야 되죠. 만약에 적어두지 않으면 UN을 부정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쵸? on이 부정이 아니라 UND가 어근이라고요. 그래서 UND 동그라미 하셔서 wave라고 쳐두면 그냥 파동, 진동이라는 말 있죠? 그런 말로 씁니다. 물리에서 진동할 때 undulation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2-1 보시죠. 조금만 해보죠.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 시작할 때 보통 이제 한 2주쯤 지나고 나면 하루에 5개로 렉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되게 좀 느릿느릿할수록 좀 더 힘들거든요. 빨리 나가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힘들지만 조금 어려운 걸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 하루에 3과 정도씩 하거든요. 오늘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4과 정도까지 봐두고요. 한 4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수업할 때 3과 정도까지, 본책은 3과 정도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책은 6과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항상 예습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원래 한 3과까지 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도저히 시간 안 될 것 같지만, 한 2과까지는 해보죠. 레슨이까지. 그럼 오늘 공부한 거를 내일 이 책에서 복습할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책에서는 외운 걸 적으셔야 됩니다. 이 책에다 적어 놓을 땐. 지금은 제가 칠판에 써드리거나 책에 있는 걸 적고 있지만 이 책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면 때 그때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복습을 하셔가지고. 자, 그럼 보시죠. 2-1. 자,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abdicate, 강세가 앞이네요. 발음은 abdicate 여러 번 읽으시고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중간에 동그라미 어디다가 딕트, abdicate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럼 딕트라는 말은 뭐냐면 뜻이 say, 말하다인데 딕트가 말하다 중에서 어떤 단어가 딕트가 말하다로 들어가죠? 사실 쉬운 말들은요. 사전이요. 사전은 뭐라고 하고 발음이 dictionary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언하다. 어제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예언하다 predict. 이거 말하다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단어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말하는 대로 딱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재자죠. 독재자. dictator. 그쵸? dictator를 거의 가까이에 적어주시고 dictator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bdicate라는 단어를 외울 때 dictator 같이 말로 하던 왕이 A, B라고 말하는 겁니다. A, B가 뭐였죠? 동그라미 A, B 하시고 A, B의 뜻은 소리를 해보시죠. A, B, away. 그쵸? 그럼 왕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왕이 나는 멀리 가겠다. 나는 이제 간다. 안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bdicate는 왕위에서 물러나다, 포기하다. 이렇게 외우려면은 딕트가 왕같이 말하던 어떤 권위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딕테이터를 옆에 적어주시고 발음을 연습하겠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나고 포기하다입니다. abdicate. 발음 여러분 abdicate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어 있습니다. 발음은요. renounce 여러 번 읽으면 이런 것도 아주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renounce가 왕위에서 포기하다 물러난다라는 말은요. 중간에 뭐 어떤 어근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면 어근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어근인 것 같으세요? 노가 어근? 노가 어근이 아니라 어떤 게? 나운스 어근 아닙니까? 나운스 동그라미하고 왜 우리가 나운스가 어근인 줄 아냐면 왜 발표하다 알린다라는 거 왜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 announce 한다. 그다음 발음 pronunciation pronounce 한다. pronunciation 이런 말 할 때 nunci 이런 거 다 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덩어리로 해서 말한다는 뜻이죠. 그럼 접두어 re니까 어떻게 말하는 게 포기하는 겁니까? re 나는 어떻다고 말해? 나는
뒤로 빠지겠다. 그쵸? 다시 말한다는 건 아니고 뒤로 빠진다고 말한다는 뒤로 가겠다. 물러서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renounce가 포기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뒤로 가시면 포기하다 물론 give up 다 알고 있고요. resign 알고 있고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relinquish 여러 번 읽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하려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링키가 너무 어려운 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retire 은퇴하다 알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의 동요가 abdicate겠고 dict가 말하다로 채워보죠. 자, 포기하다, 퇴위하다 발음하시면 자, 빨리 발음해 보시죠. 포기하다, abdication. 그다음에 명령하다고 받아쓰기 하다 발음이 dictate. 왜 빅 dictation 한다는 거 받아쓰기 있죠? 명령이한테 또 있고 받아쓰기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소 고발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죠. 추측해 보겠습니다. 기소 고발하다는 dict 말하다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을 딱 지적하고 이 사람을 손가락으로 딱 지적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을 딱 지적한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뭐죠? 딱 지적한다. 전치사로. to. 그것보다 완전히 이 사람을 완전히 꼭 찝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딱 찝으면서. 딱 부착. 전치사 뭐죠? 부착. 어떤 사람을 딱 찝으면서. 전치사로는 on. 그렇지 않습니까? on. 어떤 사람 완전히 탁 찍으면서. 이게 on이죠. 그래서 기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말 중에 이런 게 많은데요. 완전히 딱 찝으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on을 쓰고 on이라는 전치사를 생각하는데 동사를 만들 때는 그게 어떻게 스펠링이 바뀐다? in으로. 그래서 in을 쓰면서 발음이요. indic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dict 지금 연습을 하시죠, 여러분. 왜 indict가 기소하다가 되느냐? 이 사람을 딱 집으면서 이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indict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생긴 게 맞거든요. 그럼 훨씬 오래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지적하다. 역시 그 다음 단어가 지적하다인데요. 이때도 역시 무엇을 딱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해 이것을 지적한다. 이거 접촉이죠.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발음은 indicate가 뭐 지적하다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단정 단언하다도 이거 작년에 사실 문제에 나왔었던 거죠. predicate. 발음 연습해 주시죠. predicate요. 자, PR이 넣어주시고 predicate 연습하겠고 작년 하신 문제 보시죠. 1번 첫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자, 정당성을 입증하다 발음하시면 vindicate고요. 여러 번 읽어주시고 vindicate는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저 뒤에 표제어로 갈 겁니다. 그때 봐도 지금은요. 외우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소리만 내보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이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만 외우시죠. 나머지 건 소리만 내도 연습만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자꾸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접두어 뭐였죠? 어디. 그래서 발음은 addiction. 라는 말. 그것에 대해서만 자꾸 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면은 좋다라는 접두어를 붙이시는데요. 이 접두어는 절대로 좋은 단어입니다. 이 접두어가 붙고 나쁜 단어는 전혀 없거든요. 그게 뭐죠? 베네입니다. 베네가 붙어서 안 좋은 단어는 없죠. B-E-N이요. 베네.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발음이요. benediction이고, 그럼 베네가 붙으면은 절대로 좋은 단어고, 이것의 반대, 절대로 나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붙으면? mellow. 스펠링 요걸 맞춰주죠. 때로는 이게 I가 되는데, 비니에서 이게 I면 멀리해서 이것도 I, 이렇게 완전히 세트입니다. 그래서 베네를 붙이셔서, 축복을 만들었고요. 저주라고 하려면 발음이 malediction.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모순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다라는 접두어가 뭐냐면, 모순 반박할 때, contra. 이게 이제 어그러지고 있다, against죠.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contradiction 연습해두고, 자, 그 다음에, 금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에 그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중간에가 뭐죠? 중간에 inter. 자, 발음은 interdiction. 좀 안 외워지지만 연습해도 이해는 되네요. 그 다음에 사법권이 중요한데 자, 발음은요. juris 이걸 붙이시면 됩니다. jurisdiction. 이거 JUR 들어가면은 아까도 우리 했지만 아까 여러분 위증 생각나십니까? 위증 거짓된 배심원들한테 거짓된 말 하는 거. perjury, 그런 말 때 JUR 이거 들어가면 법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jurisdiction 하면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자기가 권한을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사법권이 되겠죠. 연습만 지금 해두시고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뭐 아시다시피 발음이요. prediction이 되겠고요. 나머지 몇 개 많이 안 남았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다시 가주시죠. 자,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읽어보시죠. 발음은 abscond 하고요. 칸드의 강세, 오의 강세가 가니까 아 발음을 합니다. abscond요. 그 다음에 칸드라는 스펠링이 숨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 숨는다는 겁니까? 접두어 ABS로 보아하니 abscond는 멀리가 숨는다는 거죠. 그렇죠? abscond 멀리 도망친다. 그렇게 되겠고
잘 안 헤어지거든요. abscond. 방법이 없네요. 반복을 자꾸 하시고 그 다음에 예문을 읽고 그렇게 해서 abscond를 외우겠습니다. 동의어 해볼까요? 동의어 영어 읽어봅니다. flee 도망치다, vanish 사라지다, 그다음에 run off 도망가다죠. steal away, take off, sneak off, escape, take flight 도주하다. take flight 할 때 이 flight는 비행기죠. 비행기 타고 날아버린다. 우리나라 말에 왜 그 사람 날랐다. 이런 말 하는 거나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에 심오한의 COND를 동그라미 하셔서 hide라고 다시 적어주시고요. 강세가 앞입니다. 그럼 이 스펠링에 강세가 갔으니까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읽어봅니다. 발음은 recondite. 자, recondite 이렇게 읽고 이제 저 뒤에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냥 심오하고 이렇게 잘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말을 recondite. 연습만. 자, 그다음 2-3 가시고 발음은 어떻게 해요? avert 그렇게 될 테고 굉장히 중요한 어근입니다, 여러분. vert라는 스펠링이 나오면 턴이라고 외워두면 굉장히 편한데 단어가 너무 많거든요. 자, 여러분, vert라는 말이 나오면은 돌린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지금 avert라는 거는 A라는 접두어가 어디에서 온 거죠? 지금 하는 우리 A, D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away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맞서서 이 사람이 avert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고개를 멀리 돌린다는 겁니다. 좋아서 싫어서. 이거 좋아해서 싫어해서. 그렇죠? avert 한다, 피하다, 싫어한다 이런 말이 하는 거죠. 그래서 avert는 피하다, 싫어하다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동의어 중에서 첫 번째 동의어 좋죠? 발음하시면 avert는 avoid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때로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거는 좀 어렵지 않지만 avert는 avoid다 이렇게 지금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어가지고 한 단어처럼 이렇게 자꾸 읽어봅니다. 발음이요. avert는 avoid다. avert는 마치 이게 한 단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시작이 되면 이 끝까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두는 거죠. avert는 avoid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거 한 10번쯤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상하게도. 아까 했던 것도 그렇게 해보죠. abscond는 이거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abscond는 어떤 거 할까요? abscond는 flee 할까요? flee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abscond는 escape다 라든지 escape인데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flee다 이렇게 하든지요. 그래서 굉장히 안 헤어지는 게 있으면 딱 붙여가지고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지만 몇몇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vert에 대해 생각할 텐데 vert는 돌리는 건데 멀리 돌리니까 이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부터 우선 vert가 돌린다는 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는 게 있는지. 이게 turn이라는 거. 자, vert가 들어간다는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대화 있잖아요. 대화. 우리가 회화방 할 때 회화 뭐라고 하죠? 발음이요? conversation 이러죠. 그럼 conversation 이렇게 써보면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verse가 있죠. 그럼 conversation은 어떻게 돌린다는 거죠? con이란 접두어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함께 여럿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conversation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라는 말에 verse가 들어갑니다. 우주. 뭐죠? universe. 완전히 통째로 한 덩어리로 돌린 거 이게 universe고 물론 대학이라는 말 university가 되는 거. 전 과목을 다 다루고 있는 걸 university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또 내일이면 그런 날이지만요. 발음하시면 anniversary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anniversary는 여기 verse가 들어갔잖아요. 뭐가 돌아서 anniversary가 되는 겁니까? any가 무슨 뜻이죠? any가 이게 year입니다. 이게 year. 그러니까 연도가 한 번 돌고 나면 anniversary, 한 번 돌고 나면 anniversary. 이런 말이 birth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 birth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vert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멀리 돌리니까 필요하고 싫어하다. 그래서 avert는 avoid다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형용사가요. 동사가 되게 많거든요. 무슨 vert 한 동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서 금방 하진 않겠고요. vert, 이게 형용사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죠. 발음이요? averse. 읽어보시고, averse는 그러면 뭐 하는입니까? 피하는이니까, 싫어하는이 되겠죠. 그쵸? 피하다에서 피하는, 싫어하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명사가 있는데, 그러면 싫어함이니까,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어려운 단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함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반감 이렇게 한자로 옮겨줘야 되죠.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싫어함이 아니라 반감이라는 명사가 발음이요. aversio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vert, averse, aversion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짝은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하는 이 뜻이요. 유의하다.
무엇에 대하여 언급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의한다는 건 어떻게 돌리는 거죠? 이걸 유의하면 몸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의하면 이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것을 유의하고 이것을 언급하자면 몸이 멀리로 돌아서는 안 되잖아요. avert 이래서는 안 되고 그쪽으로 몸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라는 접두어가 뭐죠? A. 그 방향으로라는 접두어는 A. D죠. 그래서 advert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쪽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 주의하는 물체에 대해서. 그래서 벌써 유의하다가 되는데 그럼 이것의 형용사형이 이게 대체로 SE 이렇게 되니까 형용사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발음이요. 추측해보죠. 이 형용사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발음이 adverse. 그러니까 유의하는 이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체계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어떠냐 유의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advertent거든요. 근데 이게 두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adverse도 중요하고 advertent도 중요하고요. 그럼 adverse는 뜻이 뭐냐면 불리한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유의하는이고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주로 많이 쓰냐면 inadvertent 부주의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adverse 불리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저기서 나온 명사 adverse 자, ITY도 나오죠. 자, 발음은요. adversary 이러면 이게 불리함을 어렵게 이제 한자로 만들면 역경, 굉장히 어려운 역경들 이런 걸 adversary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서부 개척 당시의 역경들이라든지 또는 한국 전란 이후의 역경들 이런 거 다 이제 adverse라는 말을 굉장히 멋있게 처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세트로 해가지고 열심히 외워본 거고요. 자, 외우시겠습니까? 이제 발음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adverse 불리한이고 advertent가 유의하는입니다. 그래서 이제 adversary 하면은 이게 역경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 나머지 건 책에서 채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외우시는 겁니다, 오늘. 자, 그럼 책을 보시고 피하다 발음하시면요. 책에 채워 넣겠습니다. 피하다 발음이 avert고 그다음에 싫어하는은 averse고 반감이 aversion이죠. 네, 무엇에 어디에 유의하고 어디에 언급하면 발음은 advert가 되겠고 유의하는은 advertent 그렇죠? 부주의한이 inadvertent고요. 네, 불리한이라는 형용사가 adverse 그다음에 적상대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발음이 adversary, 강세가 앞입니다. adversary 연습해 주시고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적이 뭡니까? 스펠링 E로 시작하는 발음이 enemy, 그걸 어렵게 만들면 adversary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편합니다, 여러분. adversary 이런 것도. 다 그 불리하다는 계열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지금 연습만 해두시죠. 자, 그 다음에 역경이라는 명사가 중요해서 이거 여기까지 외우기로 했죠? 발음이 adversary, 강세 verse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한, 개종하다, 개종시킨다는 말에 쓰는데요. 사람의 신념이나 전체적인 것을 바꾸는 거죠. 전체에 해당한 접두어 뭐죠? 모든 것을 확 바꾼다. 모든 것 접두어 발음은 convert. 그래서 convert라는 것이 개종시킨다거나 전체적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니까 이 말을 convert라는 말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논쟁 반박하다가 있는데 이게 뭐죠? controvert. 그쵸? controvert. C-O-N-T-R-O. controvert.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관심이나 방향을 돌리다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별표해 주시고 별표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관심이나 방향을 돌린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뭔가 딴 데로 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너무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딴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 딴 데로 새는 거죠. 그러면 따로라는 접두어는 뭐였죠? 원래 가던 길에서 따로 떨어져서 따로 디스. 예, 거기서 나온 di를 붙이고 발음은 divert가 되는 거죠. divert 연습해 주시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다양한이라는 형용사 만들어 보시죠. vert로 끝나는 동사는 주로 형용사가 어떻게 된다? 다양한. diverse 이렇게 되고 diverse 들어보셨죠? diverse, diverse요. 그래서 왜 다양성이라는 명사 만들어 보죠? 이거 가지고 명사 무슨 성 발음은요? diversity, ity 다양성, ity 뒤에 붙이잖아요. 그렇게 연습이 나갔는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게 여기서 많습니다. diverse 계열에서 divert에서요. 그럼 거기까지 봐주시고 2-4까지 하죠. 자, 발음하시면 발음이요. of her 이렇게 돼요. 강세가 저 뒤에 of her. 그럼 her의 강세를 찍어주시고 동그라미는 hor에. hor의 뜻은 shoulder라는 말은 잘 모르시죠? shoulder, 부들부들 떨다. 그러면 이제 A, B는 강조해줘서 이 사람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 of her. 어때서?
너무 싫어해서 완전 치가 떨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치가 떨린다 너무너무 싫다가 abhor입니다. 그래서 abhor는 아주 싫어하다로 봐야 되겠고 동의어를 읽으시다가 아까 공부했던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비슷한 말을 하나 했거든요. 자, 동의어 읽겠습니다. 발음은 loathe 이거 우리 한 거 아니죠? 그다음 detest, despise는 어제 했고요. 멸시하다, 경멸하다. 자, 그 다음에 abominate가 아까 했던 거죠. 아까 했던 형용사 뭐예요? abominable. 자, 그 다음에 hate, execrate.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지금 엄청 어려우시죠? 나중에 되면은 제가 외운 단어가 될 겁니다, execrate. 표제로 나오거든요. shrink. 이건 뜻이요. shrink는 몸이 이렇게 움츠러든다는 겁니다. 움츠러다. 한국말 적어두시고, shrink라는 말을 할 때 몸을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shrink라는 말을 합니다.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꺼리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hun이라는 말은 밀친답니다. 이렇게 저리 치운다. 저리 가라고 이렇게 치우다가 shun이고요. 이런 거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럼 hor이 떨다라는 거, 무서워한다라는 거는 다 알다시피 끔찍한이라는 형용사가 발음하시면 horrible, horrific, 발음이요? horrific, horrid 이런 것들 연습을 해두면 HOR 들어가면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이런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 horrify라든지 horror라든지 이런 말 알고 있고요. 자, 여러분 조어 앞에 가셔서요. 앞장에 6페이지를 보시고 6페이지에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끔찍히 싫어하는 애 동의어. abominable의 동의어에 뭐가 있다? 지금 우리 했던 abominable의 동의어에 abhorrent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앞에서 복습을 차근하게 착실하게 해주시면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죠. 그리고 복습하는 요령은 규칙적으로 비슷한 시간만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매일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매일 규칙적으로 똑같은 양만큼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뵙죠. 수고 많으셨습니다.